금강반야경을 도반부님들과 함께 즐겁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 무단무멸분에 이르러서 이 고타마 붓다의 16무기설과 인연이 되는 참으로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이 공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시간의 문제, 그리고 영혼과 사후세계의 문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1분기 이 지혜로 비추어서 이 과학적 알레고리로서 이 공간과 시간을 우리가 멋지게 탐색해 오는 가운데 드디어 오늘은 이 영혼의 문제 그리고 사후세계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가 분명하게 눈치챌 수 있었던 것은 이 개인 대중의 관점에서 질문되어진 이 16가지 무기의 질문들은 참으로 엄청나게 유치찬란한가, 얼마나 유치찬란한가를 우리가 반대로 비추어서 알게 되었고요. 참으로 올바른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올바른 질문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 팔만대장경의 과정이었다라는 이 놀라운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기묘하게도 이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무기 질문과 관련해서 그토록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이 열애에 대해서 그 현대적 비밀이 적나라하게 오늘 폭로되고요. 우리가 이 열애라는 이 단어 내지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중압감을 느꼈다면 여기로부터 홀가분하게 벗어나서 좀 묘한 표현이지만 열애를 드디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열애가 무엇인지 저기 고고한 산 위에서 성스럽게 있는 것이 아닌, 물론 그것도 포함해야지요. 꼭 그것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한 톨, 한 치도 빠짐없이, 아날로그적으로는 한 치도, 디지털적으로는 한 톨도 빠짐없이 이 모든 것을 껴안고 즐기고 누리게 된다. 즉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엄청난 진실이 오늘 공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공간, 시간, 물질, 영혼, 사후세계는 묘한 방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눈앞이라는 의식 요소와 지금 당장이라는 의식 요소가 융합되어서 현실 공간이 출현하고요. 현실 공간은 공간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공간 질량을 이야기한다. 공간 질량을 이야기하고요. 공간 질량의 관계 모습 변화로서 시간이 나타나야만 하는데, 왜냐? 자기 자각 내지 사건의 실감나는 체험, 경험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금 의식 요소가 눈앞, 지금, 공간 질량, 시간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필연적이 아니고요. 요청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asking 된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요청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불변의 객관 실체가 전혀 아니고요. 객관 실체가 전혀 아니고 전부 요청되어진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진실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전번 시간에 이 시간의 화살, 시간의 화살과 그 엔트로피에 대한 초유의 현대적 해석이 이루어졌고요. 이 시간의 화살과 엔트로피에 대한 이 일분기적인 해석, 일분기 지혜로 비추어진 이 해석은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시간의 화살에 대한 일분기 해석, 일분기 해석은 그러니까 성각선언의 포인팅에 입각한 해석이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막 임의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각선언의 이 지혜 포인팅에 온전히 의지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했더니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이 영혼의 문제와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지만 사후세계의 문제를 저절로 해결할 수 있는 단서 내지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요? 시간의 화살의 1분기 해석은 나머지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이 무기질문, 영혼과 사후세계의 문제를 저절로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무슨 과학적 우화인 이 엔트로피에 의해서 시간의 화살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붓다의 무기설을 다루면서 기존의 대중 종교, 도판, 철학, 과학, 형이상학 등등에서 지금 이러쿵 저러쿵 내리는 모든 결론은 전부 오해와 착각이다. 완전히 뒤집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뉴에이지 풍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대가 그것이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본들 그렇게 공연부를 해본들 부질없다 이 말이에요. 진정코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일어나서 덜커덩하고 이것이 갑자기 그렇게 문득 그래 된단 말이에요. 은하수 도반님께서 올린 그 짧은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려진 그것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기와 관련된 이 자, 시간의 화살은 시간과 관련된 전번 시간의 이 강론을 바탕으로 영혼의 문제에 들어가 본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렇게 와 있다,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자, 영혼과 사후세계의 무기 질문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왔다 이 말이에요. 왔다. 어떻게 와 있느냐? 어떻게 와 있느냐? 우리의 경험 법칙에 입각해서 어떻게 와 있느냐? 자, 암이죠. 암. 우주의 소리죠. 옴이라고도 합니다. 옴. 옴으로부터 어떻게 왔느냐? 옴으로 왔죠. 옴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는 비유입니다. 138억 년 할 때 이것은 과학적 알레고리예요. 138억 년 동안 어떻게 지금 현재 이 현실 시공간에 와 있느냐 이 말. 현실 공시간 질량에 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와 있느냐. 옴에서 출발해서 옴으로 왔고요. 지금 오는 거예요. 오는 것이 이제 시공간 질량의 이동이죠. 모습 변화인데 시간의 화살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의 화살이 어떻게 펼쳐졌느냐 이 말이에요. 옴에서 옴으로 왔고 옴에서 어디로 왔어요? 바디로 왔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물리적 현실 시공간 질량이 아닙니다. 현실 공시간 질량이 아니에요. 바디라는 것은 매우 플렉시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자기의 몸을 타인의 몸이라든가 동물, 식물, 무생물의 이 바디와 별도로 구분 잘 안 하죠.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플렉시블하다 이 말이에요. I own a body. 여기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굉장히 의식의 안정화가 일어나서 I am the body가 된다. 이것이 시간의 화살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의 화살이다. 이름하여 제8식에서 제7식으로 제7식에서 제6식으로 6식에서 전5식 즉 공시간 질량으로 오게 된다. 이 시간의 화살은 배역, 즉 연기자가 아닌 이 배역,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한정하고 있는 그 이상 나아가지 않는 이 배역이죠. 이 배역은 오는 시간의 화살은 인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식 못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I own the body에서 이것이 한 물리적 시간으로 5년 정도가 경과되어야 배역이 출현하기 때문에 배역은 요 과정은 인식하지 못해요. 배역은 무인식이다 이 말이에요. 인식이 없다. 요 시간의 화살은. 그러니까 오는 과정, 배역이 우리가라고 하죠. 이 개인, 대중 내지 배역으로서의 우리가 오는 과정은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이 1분기 해석에 따른 시간의 화살이죠.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의 화살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시간 질량이라 할 때 이 시간의 화살은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는 거다. 간다 간다 아주 간다 이렇게 하죠. 같아 같아 파라 같아 파라삼 같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가느냐 왔으니까 가야 되는데 오는 동안은 몰라요. 왜? 자, 아직 그 소위 말하는 배역이라는 인식 주체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과정은 모르죠. 그러니까 가는 과정만 보고는 이제 온갖 이 질문에 휩싸인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5세 전후로 시작해야죠. 그러면 자, I am the body. 공시간 질량이 아주 안정화되어 고착화 됩니다. 5세 전후에 이르러서 이때부터 배역 인식, 즉 개인 대중 자아 인식이 일어나면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른데 예민한 사람은 아주 어린 때부터 가고 있네 가다가 결국은 완전히 가겠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인식을 한다 이 말이죠. 자, I am the body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은 아무리 발부둥 쳐도 I am a body로 간다 이 말이에요. I am a body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I am a body가 맞춰지면 역할을 다 하면 말이에요. 유효 기간이 끝나면 뭐가 되겠어요? I am이 되겠죠. I am이 되고 I am이 맞춰지면 결국은 am이 된다 이 말이에요. am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고 그래다 이 말이에요. 그고 그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육체와 별도로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열애는 죽음 후에도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느냐. 즉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신은 육체의 죽음 후에도 남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여기에도 전오식이 지금 작동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6식이고 7식이고 8식이다. 지금 의식을 유식학에 의해서 고전적인 정통적인 유식학에 의해서 일단 이렇게 현대적으로 지금 말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중에 영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자, 처음부터 똑바로 이제 단추를 꿰자면 영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뭐 불생불멸의 개별적인 개인적인 영혼이 있는데 이것이
막 육체를 갈아입으면서 윤회를 한다 할 때 그런 영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혼이라는 생각이 왜 누구한테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혹은 뒤에 누구로부터 들어서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이 옳다고 여기게 되었는지의 근거는 뭐냐?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육체가 영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러면 이 육체가 아닌 굉장히 육체와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육체와는 별도로 행동하는 듯한 이 어바디가 바로 이 영혼이라는 관념의 근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면 더 바디가 유효 기간 내지 이 배역의 역할 기간이 정해져 있듯이 어바디 역시 그 배역의 역할을 마치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혼은 없지만 그 영혼이라는 관념이 나오게 된 뭔가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바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즉 오는 과정에서 역시 어바디와 더바디가 요청되었던 것이죠. 요청된다 이 말이에요. 이 최종 단계 무엇을 목표로 한 거예요? 결국은 이 팔은 무엇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온 겁니까? 애써 고군분투하면서 이 팔은 오를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오음은 그토록 노래를 오랫동안 불렀나 보다. 사랑 노래죠. 사랑 노래를 불렀나 보다. 달하 높이곰 도다샤 멀리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추오시라. 달하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추오시라 이 말이죠. 가는 과정에서도 역시 이 아스트랄 바디가 역시 그 프로세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프로세스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말라식, 즉 멘탈체는 무엇이냐? I am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body는 소위 말하는 physical world, 즉 물리적 공시간 질량이 체험하는 도구죠. 체험 도구단 말이에요. 체험 수단. 체험 수단이라 해서 격하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이 벤틀리, 메르세데스 벤츠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소형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동차니까 실제 그 운전자는 사람이고 자동차는 물질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전체가 의식의 핵심이에요. 오음이라는 이 일심 반야 단일 의식의 가장 스마트한 자기 표현형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장 스마트한 자기 표현형이 I am the body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크리스탈 선명하고 스마트한 것이다. 가장 마스터피스다 이 말이에요. 마스터피스. 그 다음에 이 아스트랄체인 a body는 왜 필요하느냐? 아스트랄 세계를 또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스트랄 바디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멘탈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멘탈 바디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게 각각 별도의 세계 혹은 별도의 의식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 마스터피스 단계에서는 이 세 개의 세계가 온전히 함께 작동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의 화살에 따라서 I am the body가 끝나면 사실은 목표로 했던 이 가장 스마트한 배역은 끝나지만 나머지 두 개의 배역은 여전히 이 합체된 상태로 작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중체 개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삼중체라 하면 세 개의 바디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 이래 생각할 게 아니고요. 하나의 바디인데 세 가지 측면으로 작동한다. 그렇게 해야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 해야만 이 마지막 바로 이거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온전하고 엄청나게 신비한 I am the body의 세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작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38억 년 동안 이렇게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노력을 했다 이 말이죠. 배역은 그 노력을 모르죠.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배역은 무인식이다 이 말은 일인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삼중체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러면 I am a body 할 때 이게 아스트랄 바디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결국 영혼이 육체와 별도로 있단 말이냐?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the body가 작동하려면 a body와 I am이 있어야 되고요. 다만 a body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the body는 사실은 필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간의 화살은 다른 말로 하면 파워, 그 의식의 파워죠. 이 의식한다는 게 엄청난 이게 힘이거든요. 이 의식의 힘의 화살입니다. 에너지의 원천이죠. 의식이 곧 의식의 이 원천, 그러니까 생명이죠. 생명력이다 이렇게. 생명력이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생명력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바디가 작동하려면 이 파이프라인이 온전히 작동되어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온전히 작동되어서 여기에 와 있잖아요. 마스터피스로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역시 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 여기서 끊겨버리면 이 전체, 삼중체 전체가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배역이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라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데 배역이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IM 멘탈 바디에서 파이프라인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스트랄 바디와 즉 영혼과 육체, 몸과 자아가 어떻게 되죠? 배역이 끝나버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음이라 생각하는 이 육체의 죽음은 다만 뭐예요? 지금 여기에 파이프라인이 중단된 거죠. 여기에 파이프라인이 중단 내지 막히든가 아니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닫혀버리는 거죠. 그 에너지가 더 이상 일로 생명 에너지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렇게 흐르지만 에너지는 생명력은 에너지라 하면 좋지 않겠어요. 생명력은 그러니까 라이프 파워죠. 라이프 파워는 이렇게 흐르는데요. 자, 그러면 4, 5세계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은 요 육체라는 이 경험, 의식 수단으로서의 이 경험 수단, 의식 수단으로서의 이 육체가 그 배역을 마쳤다 이 얘기예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아유, 태어나서 1년 만에 죽었는데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다 이 말. 100살을 살았는데요. 어이쿠,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다시 체계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죽음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인데 그러면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까? 예, 육체의 죽음은 온전한 죽음이 아니다.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33%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33%의 죽음이다. 왜냐하면 삼중체이기 때문에 온전히 여기 한 유닛이에요. 한 단위단 말이에요.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가 한 단위로서 지금 물론 더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방편상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한 유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죽음은 요 한 유닛 전체의 배역 역할이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란 없는 거죠. 사실은 윤회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참 이거는 이 공개 강의로서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강의라서, 왜냐하면 이게 공개해서 자유롭게 프리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묘하게도 이게 대부분의 개인 대중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딱 폐쇄시켜 놓고 이 강의에 한 100만 원 이렇게 값을 매기면 사실은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알고 싶은 분들이 와서 그만한 뭔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액션을 한 다음에 들을 때에 굉장히 열심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란 말이죠. 또반번님 여러분, 이게 스피커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나.
그래서 이제 가는 것은 이 과정이죠. 그러면 이 육체가 죽었다 할 때는 이 배역이 맞춰지는 건데, 그러니까 피지컬 세계의 경험이 맞춰지는 거죠. 피지컬 세계의 경험이. 그러니까 이 경험할 때 온전히 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소중한 거라고요. 이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따질 때, 여자나 남자 이런 걸로 따질 때에 그런 것들이 비할 바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항아사의 모래 같은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지금 이 지혜 하나를 듣고 통달하고 열의자기, 삶과 죽음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수성하다. 왜 자꾸 그러겠어요? 지금 여기에 도달하는 것은 138, 말이 138억, 물론 우화지만 138억 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돈을 갖다 대고 권력을 갖다 대겠어요.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 나폴레옹의 정복, 무슨 플라톤이나 뭐 칸트의 철학이 전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는 이 의식 생명, 이 공시간 질량을 한번 이렇게 이 경이고 이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경이로움, 이 신비를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합니까? 1년에서 100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물리 시간으로 I am the body에는 물리 시간이 흐르죠. 여기에는 이 생명 여기에 체험이 1년에서 100년이다 이 말이에요. 1년에서 100년이다.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그 배역이 the body의 배역이 맞춰지면 요 생명력의 파이프라인이 닫히고요. 그러면 무엇이 작동하느냐? 이중체가 작동하죠. 3중체에서 이중체가 작동하는데 요 이중체의 작동 기간은 요 the body 3중체의 작동 기간과 동일하다.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역시 이 I am a body 역시 1년에서 100년의 기간 동안 배역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 아스트랄 세계에서의 1년에서 100년이라는 것은 좀 피지컬 세계의 룰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플렉시블하다. 그야말로 상대적인 시간이죠. 속도, 물체의 속도와 질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캐릭터죠. 캐릭터에 따라서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고요. 또 상당히 오랜 기간 아스트랄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요 피지컬 세계의 체험보다도 이 아스트랄 세계의 체험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사람 배역마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음양 오행의 배치에 따라서 혹은 여러 가지 요소의 배치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캐릭터 배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하면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I am the body. 이 삼중체, 온전한 삼중체의 작동. I am the body. 우리가 5세 전후로 문득 인식한, 그때 우리는 사실 경의에 휩싸였어요.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4, 5살 때에 이 공시간 질량을 처음으로 탁 이렇게 인식했을 때, 이 생명력을 처음으로 탁 느꼈을 때의 그 경이로움을 우리는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이 가슴이 다친 거죠. 그 뒤에 귀가 다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온전하게 삼중체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필요했던 거죠. 자, 이렇게 알면 우리가 잘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알면 잘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트랄체도 배역의 역할 기간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아니 이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개별 영혼이 있는데 얘는 옷을 막 갈아입는다. 그러면 얘는 무색 투명하잖아. 개인 색채가 없잖아요. 즉 다시 말 말은 개별 영혼이라 하지만 개인 색채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뭐 클레오파트라도 됐다가 나폴레옹도 됐다가 뻑하면 전생 가면 맨날 뭐 이집트 파라오 돼요. 그 뭐 왜 그래 귀족을 좋아해? 귀족을 뭐 맨날 그렇게 뭐 요걸 하면 이게 엉터리라고요. 유치원 재롱잔치 같은 개념이고. 자, 이중체 역시 1년에서 100년 정도 무슨 요건 플렉시블한 시간, 피지컬한 타임 개념이 아니에요. 아스트랄한 타임 개념으로서 그야말로 상대적이죠. 그 다음에 요 바디가 배역 역할이 끝난다 이 말은 충분히 생명력 체험이 맞춰진 다음에는 요 파이프라인이 닫히죠. 닫히면 3중체에서 2중체로, 2중체에서 1중체로, 즉 멘탈 바디죠. 여기에는 특정 바디가 없어요. 더 바디도 없고 바디도 없단 말이에요. 요 멘탈 바디가 작동을 하는데 요 멘탈 바디의 존속 기간은 그러면 이거야말로 굉장히 지금 이 물리적인 공시간 질량에서의 시간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관념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유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배역의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배역은 여기는 인식이다 이 말이에요. 오는 과정은 배역은 무인식이에요. 요 하나가 전적으로 주관하는데 요 가는 과정은 배역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배역은 삼중체 배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IM은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요거는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로 말씀드리는 건데 100년에서 2000년 정도, 100년에서 2000년 정도를 그 배역 역할을 지속한다 이렇게 보아도 아주 거친 이야기죠. 거칠게 보는 건데 그렇게 해도 일단은 크게 잘못된 것은 없으리라, 무방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육체는 너무나 잘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아스트랄 바디도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 자아, 꿈속에서도 육체도 있고 자아도 있죠. 그것이 바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이나 기억을 할 때 나타나는 바디가 있잖아요. 그거 역시 아스트랄 바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바디가 아니고 바디라는 것은 굉장히 플렉시블하다. 교체가 심지어 성별도 교체가 될 수 있어요. 성별도 교체되면서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이 바디의 초이스에 있어서. 자, 그러면 100년에서 2000년간 멘탈 타임으로
그러니까 피지컬 타임도 아니고 아스트랄 타임도 아니고 멘탈 타임으로 지속되는 이 멘탈체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좀 예를 들어 보자면 부족 정신, 멘탈이니까요. 부족 정신, 특정의 이 민족 정신, 특정의 인종 정신, 특정의 국가 정신, 그래서 뭐 이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자이트가이스트다 이 말이죠.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시대 정신. 상당히 이 피지컬과 아스트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범위가 바운더리가 넓지만 멘탈적인 시공간 질량으로서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지만 결국은 이게 로컬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왜 로컬하냐? 요것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육체가 죽더라도 여전히 지금 무엇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나중에 이걸 간파해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로컬이다. 시대정신. 우리가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피지컬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지요. 짧게는 100년에서 길게는 2000년 정도의 이 시대정신, 부족정신, 민족, 인종, 국가정신이 있음을 우리는 직접 체험은 못하죠. 지금 바운더리가 100년에서 2000년이니까. 그러나 기록을 통해서,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현대에 와서 여러 가지 이 부족, 민족, 인종, 국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멘탈 바디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 지속기간이, 그 배역의 지속기간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무슨 말이냐? 이 부족, 민족, 인종, 국가, 즉 시대 정신이 바뀌면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 시스템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기술까지 포함해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 기술이 바뀐다. 그래서 르네상스니, 산업혁명이니, 그 다음에 종교혁명이니 이런 것이 이 멘탈 세계에서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서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아스트랄 세계로 와서 그 주형을 만들고, 그러니까 주형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생겨서 아스트랄 세계에서 주형을 만들고 드디어 그 주형에 따르는 그 물질화가 여기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 기술적인 이 혁신 내지 혁명은 밤에 일어난다 하잖아요. 에디슨도 그 많은 발명품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원소 주기율표 전부 이 아스트랄 세계에서 왔다고 그 발견자 내지 발명가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피지컬 세계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단 말이에요. 바늘 귀라든가 재봉틀이라든가 이 창 이런 게 전부 주형이 어디서 제작돼요? 요 멘탈에서 만들어져서 요 아스트랄에 와서 주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피지컬에 와서 스테이블라이제이션, 물질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정신이다 할 수 있죠. 멘탈 바디다 이 말이에요. I am. 그러면 일중체로 작동하다가 그럼 이것은 영원 불멸한 거냐? 아니죠. 100년 내지 2000년 단위마다 바뀐다. 이것은 참으로 묘한 현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 뭐죠? 이 지구 자전축, 지구 회전축의 세차 운동에 의해서 26,000년 주기로 이 자전축이 한 바퀴 회전하죠. 마치 팽이의 회전축이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하듯이. 그러니까 지구 회전축이 23.5도입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차 운동이 일어나면서 26,000년마다 한 바퀴 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 12황도대에 따라서 별자리 하나가 바뀌는 그 기간, 즉 춘분점이 변화하는 그 기간을 2000년 정도로 보거든요. 2000년마다 황도대가 바뀐다 이 말은 2000년 단위로 이 자이트가이스트가 변화한다, 이런 알레고리를, 우화를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죠. 참으로 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대중종교 불교와 기독교만 봐도 아니 유대교를 봅시다. 유대교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출발해서 언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BC 2000년경에 족장 시대에 유대교가 출발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운동,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메시아 운동이죠. AD 1년에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실 유대교 정신이 바뀌었죠. 이 200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나서 현대에 와서 지금 더 이상 이제 대중 기독교는 이 현대적으로 좀 효용성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역할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멘탈 바디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멘탈 바디가 역할을 다 했고요. 유대교라는 멘탈 바디가 역할을 다 했고요. 그러면 불교로 치면 BC 500년에 출현해서 지금 현재 2000년 정도에 이르렀으니까 정확한 게 2150년인가 그래요. 요 주기가 세차운동, 황도대 시대정신 변화가. 그러면 대중 불교도 기독교보다 더 이전에 이미 그 역할을 충분히, 그러니까 멘탈 바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알레고리로서 이 멘탈 바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멘탈 바디는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이 육체와 아스랄체의 관심인데, 자, 그러면 진짜 죽음은 뭐예요? 진짜 온전히 역할을 끝내는 것은 이 삼중체 전체가 죽는 것이다. 즉 2000년 단위다 이 말이에요. 2000년 단위로 이 한 유닛이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로 따지면 더 바디와 어바디의 그러면 역할은 어디까지냐? 1년에서 200년이다 이 말이에요. 더 바디와 어바디, 이것이 온전히 역할을 마치는 것은 200년 정도로 보고요. 그러면 온전히 역할이 맞춰지는데 이것이야말로 시간의 화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 the body 상태에서 배역이 지금 묻는
뭐 영혼이라든가 사후세계라든가 공간 시간에 대한 질문은 너무나 편협하고 유치찬란해서 우리가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즉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삼중체가 있고요. 삼중체는 각각의 배역의 역할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이것이 끝나면 온전히 그 역할을 마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윤회가 있다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없다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체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여기 이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에 어디 그런 게 적용이 됩니까? 그럼 아스트랄체가 뭐 100년 지나서 다시 육체를 입는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의 유닛이라고요. 예를 들어 그랜저 자동차 시리즈가 있잖아요. 자, 그랜저 자동차 시리즈에 비유하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영혼과 사후세계니까요. 자, 그랜저 자동차 시리즈에 비유하면, 더 바디는 차체고요. 하드웨어, 차체고요. 바디는 이 각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엔진을 구동시킨다든가 연료를 순환시킨다든가 배기가스를 배출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각종 전기 전자장치를 구동시키는 그 프로그램, 즉 자동차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이것이 바디고요. 그러면 이 멘탈 바디는 뭐냐? 비단 그랜저에만 적용되지 않고 이 자동차라는 것이 언제 발명됐어요? 예를 들어 뭐 1800년대 후에 발명되었다 하면 이게 800년, 900년, 한 200년 가까이 지금 이게 꾸준히 그게 어떤 차든 간에요. 롤스로이스든 뭐 현대차든 뭐 피아트든 저기 벤츠든 뭐 아우디든 뭐든 간에 뭐 제규어든 뭐든 간에 그 모든 자동차에 공통되는 자동차 정신이 있잖아요. 그것이 합해진 거잖아요. 자동차 정신, 자동차 청사진. 자동차 이 정신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동차란 건 존재조차 안 했잖아요. 멘탈 세계에서도 존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랜저 1이라는 것은 차체와 더 바디와 바디와 멘탈 바디의 삼중체인데, 그러면 그랜저 1이 단종되고 그랜저 2가 나오면 그랜저 1의 영혼이 그랜저 2의 자체를 뒤집어 쓰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랜저 1은 그랜저 2가 나오든 안 나오든 완전히 역할이 끝났잖아요. 이게 배역 한 유닛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닛, 한 유닛. 그럼 그랜저 2가 나왔다는 것은 그랜저 1의 더 바디와 바디,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완전히 끝났고요. 이 전체 자동차 인류의 자동차 의식이라는 이 자동차 정신, 이 시대 정신은 그게 그랜저 2로도 나타날 수 있고 소나타 3로도 나타날 수 있고 뭐 다른 SUV로도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BMW로도 나타날 수 있고 벤츠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이게 이 그랜저 1의 윤회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유닛이라고요. 삼중체는 한 유닛으로서
이거는 육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그냥 이 생명의식의 역할이라고. 역할이 요 온전한 이 마스터피스가 즉 물리적인 공시간 질량이 온전히 사건으로서 사랑으로서 체험하기 위한 요청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 삼중체가 여기서 고안해서 여기서 주형을 만들어서 여기서 실제로 굳힌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진실된 이 놀라움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예. 자, 이 모든 오는 과정과 가는 과정, 즉 오는 과정에서 공간, 시간, 질량이 출현하고요. 가는 과정에서 영혼과 사후세계가 출현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배역이, 이 조그만 그러나 멋진 배역이 인식하는 그러한 시간의 화살은 전혀 아니었다. 놀랄 정도로 다른 차원이었다. 너무나 스펙트럼이 크다. 이것은 개인 배역이 도무지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달이 떠야 되고 달하,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추기 전에는 전체를 그러니까 시공간, 공시간과 영혼과 사후세계의 바깥에서 이것을 비추어 보기 전에는, 조견 오온하기 전에는 아발로키테시바라죠. 관자재하기 전에는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놀라운 기회를 맞이해서 지금 완전히 프리하게 이 모든 것이 오픈되고 있는데,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자, 이제 진짜입니다. 자, 이제 진짜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이 왔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왔느냐? 무엇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참으로 거대한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1분기 지혜를 통해서 너무나 이제는 편하게 답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과 죽음을 경의와 기쁨으로 인도하는데요. 16 무기 질문을 대체하는 진짜 질문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준비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공간, 시간, 질량, 스페이스 타임 매스, 그 다음에 이 영혼, 소울, 그 다음에 사후세계, 애프터라이프, 이 모든 것에 대한 1분기 지혜 해석과 과학적 알레고리를 가져와서 비추어 보았다 이 말이에요. 자, 무엇이 왔습니까? 우리가 온 것은 확실하죠. 또 가고 있어요. 무엇이 가냐 이 말이에요. 시간의 화살은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왔느냐 이 말이에요. 또 무엇이 가느냐. 그 다음에 올바른 질문.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왔고 무엇이 가느냐의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무엇은 왜 왔다 갔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질문과 비슷하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왜 그러고 있는가?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모든 소동은 왜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아스트랄이 어떻고 100년, 2000년이 어떻고 뭐 됐어. 그런데 무엇이 도대체 오고 가고 왜 그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진짜 질문으로 변환된 거고요. 자, 무엇이 왔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고 가는 진정한 주체, 오고 가는 진정한 주체, 즉 실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즉 실제 경험, 실제의 경험 주체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경험 주체라는 그 질문 자체 안에 이 무엇은 다른 상황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불변의 무엇이겠죠? 모든 변화 속에서 모든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어떤 변화도 하지 않는, 그래야 모든 변화를 경험하죠. 아니, 변화를 경험하는 주체가 변화하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물에 물을 타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게 되죠. 맹탕이 돼 버리죠. 다시요. 경험은 변화인데 사태와 사건을 근데 사태와 사건은 무엇이냐 뒤에 얘기할 거예요. 사태와 사건을 경험하는 이 주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살았네, 죽었네, 아프네, 건강하네, 기쁘네, 슬프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것이 만약에 살았네, 죽었네와 똑같이 움직인다면 이것은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잖아요. 즉 경험을 못하잖아요. 즉 변화를 오고 가는 이 시간의 화살, 공간 질량을, 관계 모습 변화를 경험하는 그 주체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정의에 따라서 이 전체 과정에서 절대 변화하지 않는 하나를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를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올 때 M에서 M으로 가서 다시 M으로 갔다가 M에서 완성을 이루고요. 이 완성을 이룬 M은 다시 가기 시작해서 M으로 가고요. 또다시 M으로 가고요. M에서 집에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도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8단계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즉 출발해서 도착까지 8단계인데 무엇이 출발하고요? 무엇이 도착하느냐면 무엇이 집을 떠나서 결국은 이 8단계를 거쳐서 무엇이 집으로 돌아오느냐? 답은 나왔다 이 말이에요. M이다 이 말이죠. M. 그러니까 I am that I am 이랬잖아요. 그 신약 성경은 2분기 개인 대중 문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도대체 모세가 물었잖아요. 나에게 출애굽
그것도 이제 창작인데 출애굽 사건은 창작이죠. 이 출애굽을 명령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야훼 신인데, 그러니까 부족 신이죠. 이스라엘 부족 신이니까 당연히 시대 정신이고 부족 정신이죠. I am이라. 그러니까 멘탈 바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이죠. I am that I am. 구약 히브리 성경에 하는, 신약은 뭐 또 다른 얘기 하니까 구약의 여호와 야훼는 이 짜이트 가이스트로서 I am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리가 멘탈 바디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붓다 정신, 마하비라 정신, 뭐 이렇게. 무엇이 왔느냐? 살아도 M이 왔고요. 무엇이 가느냐? 죽어도 M이 간다 이 말이에요.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고요.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M이 있다. 다만 주변에서 뭔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뭔가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답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해봅시다. 무엇이 왔느냐? 옴이 왔다. 무엇이 가느냐? 옴이 간다. 왜 그랬느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무엇이 왔느냐? M이 출발해서 M으로 도착했다. 이것은 뭐예요? 출발 위치와 출발 주체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출발한 장소와 출발한 주체가, 다시 할게요. 출발한, 무엇이 왔느냐 할 때 출발한 장소와 출발한 주인공이 같다 이 말이에요. 무엇과 같나? 도착한 장소와 도착한 주인공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전부터 뭐라 해왔다? 열애라 해왔다 이 말이에요. 열애. 출발 장소와 출발 주인공, 도착 장소와 도착 주인공이 지금 분명히 같죠.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우리의 직관이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경험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출발 도착 장소와 출발 도착 주인공이 같네? 열애 여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열애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열애였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이 전체가요. 이 전체가 열애였다 이 말이에요. 열애였고 열애이고 열애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열애가 무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원숭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뭐 무슨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열애는 도무지 그 정도로 얘기될 그런 이 사사분면 중에 한 조그만 분면으로 얘기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시공간 밖에서 공시간 전체를 달하 높이곰 도다샤 머리곰 비치오시라. 이 노래가 왜 오늘 아침부터 계속 불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열애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상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 열애였다 이 말이에요. 열애여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것은 우리가 죽습니까? 즉 배역을 마치는 것은 배역이지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즉 열애는
연기자고요. 1인 연기자고 이 전체를 높이 떠서 머리곰 비치는 것은 바로 연기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6 무기 질문은 전부 배역이 하는 이 엉터리 똥멍청이 같은 유치찬란한 질문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더 바디를 사용하고 있죠. 생명축제에서 더 바디, 어바디, 멘탈 바디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M이고요. M이 어디 있어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이거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무엇이 열애입니까? 이겁니다. 열애를 30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30 이상으로 볼 수 있지. 그리고 30 이상뿐만 아니라 1억 8천만, 8만 4천 상으로 1100억 상으로 수조 개의 우주와 상으로 열애를 보지. 왜? 배역이 열애를 보는 게 아니고 열애가 배역을 보지. 생사 안에 열애가 있는 게 아니고 열애 안에 생사가 있고 시공간 질량이 있고 피지컬, 아스트랄, 멘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왔느냐? 무엇이 열애입니까? 지금 1시간 30분 강의를 했습니까? 왜 그랬느냐? 열애의 다른 이름은 자기 의식이고요. 자기 자각인데 이것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 높이 떠서 머리곰 비출 때만이 사랑의 실마리가 비로소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와 M과 왜 그랬느냐에 대한 답은 열애는 사랑이고요. M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를 통틀어서 시공간 전체, 그러니까 영원 이전이 생각 시작되기 이전부터 뭐만 있었어요? 열애 M 사랑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열애 M 사랑만 있었다. 즉 하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찢고 뽑고 울고 웃고 살고 죽고 고통과 공포를 겪는다 이 말이에요. 간혹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죠. 자 그러면 개인 대중 이분기 길 삶과 죽음, 고통과 공포, 자유와 평안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다? 단일의식? No. 일심반야? No. 뭐예요? 사랑이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도반번님 여러분,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고맙고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